네, 이번에 이슈 분석이고요. 금리 이야기, FOMC 얘기 조금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우리 시장과 그다음에 이 앞으로의 행보가 사뭇 궁금하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를 좀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의 성한경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 찾아봤는데 지난 과거 한 25년치 동안 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한 경우 한 4번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CNBC 보도에 따르면은 이 세 차례 연속 금리 인하 이후에 미국의 증시를 봤더니 오히려 랠리를 펼치는 경우가 더 많았었어요. 과연 이것이 우리한테도 적용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번에 연준이 보험성 금리 인하를 마무리했다는 내용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상대로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요. 총 세 차례 연속 인하했는데 이 인하를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연준에서 이제 오늘 새벽에 그 FOMC를 열어가지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2.0이었던 것을 0.25%포인트 인하시켰습니다. 그래서 7월에서 9월 사이에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0.25% 금리를 인하하고 또 한 번 더 했으니까 4개월 사이에 금리를 벌써 0.75%포인트나 인하시킨 상황인데요. 뭐 이번에 결정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상당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 시장에서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미중 무역 갈등이 남아있는 편이고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 경기 둔화가 좀 이렇게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배경이었는데요. 배경에는 크게 미국 경제 상황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1.9%포인트로 발표가 됐는데요. 네. 원래 1%포인트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고 1.6%포인트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거기보다는 좀 높게 나왔지만은 드디어 2%포인트대의 어떤 경제 성장이 이제 멈춘 게 아닌가라는 해서 좀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반영된 것 같고 또 최근에 미국 제조업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서 GDP 내에서 제조업 차지하는 비중이 74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조업 강국을 만들겠다 얘기했던 건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다행히 소비가 여전히 견조한 상승세를 보여가지고 GDP의 성장을 어느 정도 많이 방어했습니다만은 아마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성 금리 인하를 이런 배경에서 단행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률의 이면을 보니까 정부 재정 지출이라든지 이런 부양 효과 때문에 좀 성장률이 나왔다고 보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그걸 걷어내면은 성장률이 아직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근데 최근에 보면은 시장에서는 인하를 하더라도 굉장히 매파적일 것이다 이런 내용도 흘러나왔습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가가 너무 강한 것이 아닌가. 근데 의외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를 한 내용들은 조금 사뭇 달라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verall economy is growing at a moderate rate. Household spending continues to be strong, supported by a healthy job market, rising incomes, and solid consumer confidence. In contrast, business investment and exports remain weak, and manufacturing output has declined over the past year. However, against the backdrop of a strong economy and supportive monetary policy, we expect inflation will rise to 2%. In both July and September, we reduced the target rat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1/4 percentage point, and we did so again today, bringing the range to 1.5 to 1.75%. To achieve this ample level, we announced on October 11 that we would purchase Treasury bills at least into the second quarter of next year, as well as continue temporary open market operations at least through January. 네. 자, 내용 해설서를 보니까 이 FOMC 의결서가 나올 때는 상당히 애매하다 이랬는데 기자회견하면서 비둘기네. 네. 여기는 표정을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전화 한 통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어떠세요? 발언 보시면서. 처음에 그 성명서가 나올 때만 해도 9월 달에는 경기 확장을 위한 행동을 이제 강조했었는데 이번엔 나오면서 목표 범위의 적절한 경로를 잘 평가해서 신중하게 평가하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발언을 신중하게 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처음에 그 성명이 나왔을 때만 해도 약간 뭐라 그럴까요? 이제 금리 인하를 완전히 안 하겠다 이런 식의 느낌으로 좀 비춰지기도 했었는데 이후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세 가지 점을 좀 짚었습니다. 첫 번째는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하겠다는 거라서 시간을 두고 봐서 앞에 금리 인하를 여러 번 했으니까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기가 악화되면은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그 현재의 상황과 현재 전망이 어느 정도 일치되고 있는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은 현재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지, 완화 기조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겠다는 것이고, 이제 좀 우려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린스팬 의장 같으면 과거에 금리 인하를 이렇게 단행한 다음에 또 금리 인상을 단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현 시점에서는 고민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이 아직까지 굉장히 낮게 유지되고 충족되지 있기 않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성 별로 없다고 해서 이제 그 뭐 매파적인 분위기보다 완전히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도비씨라는 표현들을 이렇게 하던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기조로 봤을 때 추후에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는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종료로 봐야 될지, 뭐 데이터 디펜던트 해서 좀 교수님께서 판단을 좀 하신다는. 예, 뭐 이번에 금리 결정을 내릴 때 보면은 그 투표한 그 인원이 그 이제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은데요. 10명 중에 10명 중에서 8명이 찬성을 하고 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반대했던 두 분은 7월과 8월에도 여전히 반대했던 분이고, 이제 좀 달라진 점은 9월에 0.5%포인트를 감소시키다고 한 분이 이제 0.25%포인트 좀 돌아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서서 이제 8대2가 된 것인데, 그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 주장이 약간 잦아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좀 더 네. 전반적으로 신중한 분위기로 가자는 쪽에 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연준이 추후 금리를 인상 부분을 가져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GDP 증가율이 지금 하락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경기에 부정적인 사인이 보인다 싶으면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미중 통상 갈등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가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오늘 1차 합의는 마무리하는 걸로 얘기했었고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론을 지을 줄 알았는데 칠레에서 칠레에서 예,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하는 바람에 그 부분도 약간 지금 모호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미중 통상 갈등이 지속 1단계가 마무리되더라도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 아마도 금리 인하를 지속해갈 가능성도 여전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이 영문 문구가 물론 그들의 정서상 굉장히 디테일하고 아주 자세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한글로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뭐 제가 번역하는 아닌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잠시 멈춤이냐, 일단 멈춤이냐, 아니면 종료냐, 천지차이잖아요. 멈춤이라고 완전히 종료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금리 인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근데 아직은 그냥 잠시 멈춤, 일단 멈춤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는군요. 자, 이번에 미국 금리 인하가 이제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 금융시장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판단하신다면요. 그 단기적으로 예단하기 좀 힘들 수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호재일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금리 인하로 인해서 미국 경제 하방 압력이 좀 완화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보험적인 차원에서라도 보면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은 미국 경제가 확실히 하강 국면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신호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장기적인 우리나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호재일 것 같긴 한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그 국내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국내 경제의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번 거에 맞춰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증시에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뭐 한국은행에서도 이야기 코멘트를 한 것 같아요. 이주열 총재인가요? 저 성함 좀 확 지나가 버렸기 때문인데 일단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의 호재성 제로다 이렇게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자, 근데 최근에 이제 그 보면은 우리의 수출 둔화되는 폭이 더뎌지고 있다. 예. 이것도 말장난인 것 같아요. 더뎌지는 건 맞는데 더뎌지는 속도가 둔화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업황의 조심스러운 회복세를 이제 바텀업으로 바닥을 찍고 도는 것은 아닌가. 경기가 좀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이게 그 발표가 조금 엇갈리는 발표가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지난 25일에 발표했던 9월 무역 수지와 교역 조건이라는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수출 물량 지수가 2.1%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감소하는 바람에 5개월 연속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반도체를 포함한 집적 회로의 경우에도 물량이 14.2% 늘었지만은 금액 기준으로 30% 정도 감소해서 전반적으로 좀 안 좋은 상황이 아니냐라는 게 보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그 한국무역협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월을 저점으로 좀 회복세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량도 좀 호조를 보이는 편이고 반도체
반도체 가격도 10% 내외 반등하면서 수출 호조세가 당분간 끌고 가는 게 아니냐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초반에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기보다는 현재는 약간 기저효과에 기댄 것이 아닌가라는 좀 의미가 싶을 것 같고 또 수출 실적이나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는 것이 비교되는 대상에 비해서 이제 뭐 좀 나아지는 상대적으로 나아지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나빠지는 게 완화되는 이런 형태의 모습이 아닌가 싶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국가별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한국의 수출 실력이 가장 큰 이유는 대중 수출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뭐 워낙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그런 대중 수출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결국 중국 경기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미중 통상 갈등이 원만히 해결된다 그러면은 중국 경제도 빠르게 회생의 기회를 맞을 수 있으니까 이런 봉합 국면으로 가면서 점점 그 한국 수출 실적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만일에 좀 계속 지속된다 그러면은 아마 이게 지금 현재 성과가 단기적으로 그치고 좀 장기적으로 나아지기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인 영향도 사실 좀 많이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실제 데이터도 좀 줄고 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크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다기보다는 이렇게 우리를 좀 막아놓는 건 아닌가, 배처하는 건 아닌가. 뭐 그런 한알령이라고 해서.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최근에 감소한 편이고 작년 대비 올해 굉장히 안 좋은 것은 아마 중국 경기의 어떤 이제 중국 경제가 6%밖에 성장 못하고 성장률 수치로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런 앞서 여러 가지 서론을 깐 것은 우리가 이제 도출해 내고자 하는 결과물인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연준의 금리 인하, 국내 코스피는 완만한 상승세를 계속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현재 상황에서 완만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아무래도 내년 경제나 내년의 한국이나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세계 경제가 그렇게 좋아진다는 보장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 미국에서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우리도 필요할 때는 금리 인하를 지속하고 있으니까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을 좀 막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선을 이제 내년에 미국 대선이 있고 2021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장기적인 전망은 좀 엇갈릴 수 있는데 내년에 어떤 세계 경제의 모습을 보이느냐는 좀 모른다 하더라도 이게 내년에 조금 세계 경기가 하강 가는 국면으로 가더라도 이게 미국 대선이 끝난 다음에 2021년 정도에 되면은 다시 어느 정도 회복기가 있을 것이고 그런 점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게 그런 부분까지 증시에 반영이 되면 희망적인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람됩니다만 교수님은 주식 투자를 좀 하십니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수익률이 그렇게 많이 안 좋다고 예전부터 그랬는데 수익률이 이건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경제학과 교수님이시니까. 자, 이제 결론을 좀 지어볼까요? 자, 국내 증시에 이제 종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내년에 만약에 연준이 또 추가로 금리를 인하한다든지 뭐 내년이 될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또 호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은 반대 또 저기가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호재가 될 가능성이 저는 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연준 금리를 인하하는 것 자체가 미국 경기를 좀 떠받쳐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생기게 됩니다. 작년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시킨 것 때문에 한국은행이 굉장히 KDI나 여러 기관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격차 때문에 자본 유출이 일어날 거에 대한 우려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이제 금리 격차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도 뭐 좀 더 낮춰도 그런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적어진다는 부분에서 보면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겼고 이로 인해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경기 증시를 떠받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스트 FOMC 금리 인하 요거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분석을 들어봤고 심도 있는 얘기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의 성한경 교수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